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급 혼란의 부동산 2020년 부동산 이렇게 된다. 현재 추가 금리 인하가 됐죠. 또한 약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투자처에 대해서 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또한 투자처에 대한 풍선 효과가 일어나겠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 같고요. 또한 투자처에 대한 도미노 현상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투자처 도미노 현상이란 것은 한 곳이 오르면 또 연달아서 다른 곳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2020년 투자 전략을 다소 수정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2020년 부동산 가격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은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변화를 싫어하고 자신의 한 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에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늘 하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당신은 기존에 얻었던 것만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것은 바로 부동산은 생물이라는 겁니다. 즉 부동산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잘 한다는 것은 시장에 발맞춰 잘 걸어감을 의미하죠. 여름에는 반팔을 입고 겨울에는 방한복을 입고 시장에 맞추어 잘 걸어가셔야 되겠죠. 이를 만약에 반대로 행하였다면 몸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마음까지 다 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만이 옳다라는 그런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요. 그냥 부동산 시장에 편입돼야 된다는 얘기죠. 오르면 올라가는구나. 안 팔고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또 가능하다면 능력이 되신다면 하나씩 사 모으시면 되고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구나. 급하면 파시고 내가 안 급하면 언젠가는 다시 올라가겠지 라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가지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여유가 된다면 혹시 급매물이나 하나 또 사둘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투자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느긋하다는 얘기죠. 올라가면 기쁘고요. 떨어져도 급하거나 초조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예전에 2020년 내년도 부동산은 상반기쯤에 매물이 많이 나온다라고 또 상반기쯤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제가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방송으로도 나갔죠. 그 당시에는 제가 2020년 부동산 가격 왜 하락하냐라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한일 간의 경제 전쟁, 수출 부진, 내수 부진, 마이너스 물가, 경제 성장률이 2%, 전세 가격 하락, 여기에다가 매매 가격 하락에 기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역전세 현상까지 결국 경매를 막기 위한 급매물의 속출, 당연히 그 당시에는 예측 가능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와중에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을 잡는 그런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또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보도 자료를 보니까 장기에서 차 빼고 포 빼고 맛 빼고 다 빼는 겁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을 잡는 호랑이가 아니라 오히려 귀여운 고양이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약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또한 내년도 2020년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 4구 외 서울 일부 지역에 시행이 되겠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이 안 된 지역, 그런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정부는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강남 4구 외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된 지역 말고 이제는 아예 서울의 25개 구에 대해서, 즉 서울 전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전 지역이 다 분양가 상한제로 막혀버리면 돈의 흐름은 또 어디로 갈까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지역으로 또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라는 겁니다. 따라서 돈들은 수도권에 있는 1기, 2기 신도시들의 그런 쪽으로 흘려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서울의 25개 구를 잡았는데 이제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또 급등을 한다. 그러면 정부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또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처럼 수도권 지역이 또 분양가 상한제로 묶이게 되면 다시 돈들의 흐름이 또 어떻게 될까요? 돈들의 흐름이 또 지방 광역시나 지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결국 풍선 효과 아니겠습니까? 이쪽을 누르게 되면 다른 쪽에서 볼록하고 올라오는 거겠죠. 물론 시기상의 문제는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어느 지역이 어떻게 가격이 움직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죠. 왜냐? 우리는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100%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부동산 투자의 흐름이라는 게, 또한 부동산의 정책이라는 게,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게 이러한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러한 맥락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시면 부동산에 뭔가 돈이 보인다는 얘기겠죠. 여기에다가 건설회사의 움직임,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따라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위험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겠죠. 즉 건설회사는 분양 전략과 전술을 반드시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서울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이 안 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아파트를 분양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되기 이전에 최대한 고분양가를 통해서 최대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서울 일부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라는 것은 신축에 대한 수요를 증가할 것이고 풍선 효과로 인한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광역시와 지방에까지 부동산의 가격 상승 기대감이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서울 강남 4구,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 광역시 지역, 지방, 1인식으로 건설회사의 분양 행렬이 내림차순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투자처 또한 순차적으로 옮겨 다닌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을 잡으려고 한다면요,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는 뭐냐라고 한다면 장기에서 차로 말하면 전국적인 시행이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한다면 그냥 일시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장기에서 포로 말하는 예외 없이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제의 예외가 왜 둡니까? 뭐 유예기간 6개월 이런 걸 왜 두냐는 얘기죠. 그냥 정부 정책이라는 거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차 빼고 포 빼고 말을 빼는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어정쩡한 고양이 같은 그런 분양가 상한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장기에서 마로 말하면 시행이란 거죠. 시행도 즉시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예외 없이 즉시 시행이 된다면 돈의 흐름이, 투자의 심리가 건설회사의 분양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즉,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잡힌다는 얘기예요. 물론 정부도 이러한 사실 알고 있겠죠. 정부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저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정부 또한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싶겠죠. 하지만 정부는 지금 당장 눈앞에 쌓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한일 간의 경제 전쟁, 마이너스 물가, 국내외 수출 부진 등등. 이렇다면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을 확대하는 거고 금리를 인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잡았다가 만약에 경기 침체가 더 이어지면 어떻게 보면 큰일인 거죠. 안 그래도 저성장에 경기 침체에 물가마저 마이너스인데 이러다가 디프레이션 현상이 발생되면 문제라는 거죠. 괜히 부동산을 잡으려다가 한국 경제를 잡는 그런 수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부는 불안한 거예요. 따라서 국토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피자는 거고 기재부와 정부는 살살 조심스럽게 정책을 피자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힘과 힘의 대결에서 결국 기재부와 정부가 이김으로써 약하디 약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거 요거 아닐까요?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가 내년도 또 이루어지겠죠. 또 내년 4월 달에 총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2020년 부동산에 대한 악재는 다 나왔지만은 부동산에 대한 호재, 즉 긍정적 요인들은 금리 인하가 또 되고 총선거까지 이루어진다. 그럼 어차피 돈이 또 풀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2020년의 부동산 시장은 부정보다는 긍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국감정원의 통계 또한 이를 증빙이라도 하듯이 여러 가지 통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2019년 10월 14일과 2019년 10월 21일 일주일간의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0.02, 이번 주에 0.04, 수도권으로 보면 지난주에 0.05, 이번 주에 0.07, 지방으로 보면 지난주에 마이너스 0.01에서 지방까지도 이제 매매 가격 지수가 플러스 0.01로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은 지난주에 0.07에서 0.08이고요. 그러면 이걸 놓고 본다면 전국적으로 놓고 본다면 뭐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매매 가격 지수가 상승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한국감정원의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죠? 전국이나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전세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1년 동안의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지수 변동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측 빨간색 박스를 한번 보세요. 2019년 9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2020년까지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거는 저희 생각만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한국감정원의 그래프와 통계가 저 대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러한 부동산의 변화에
무주택자분들은 원하시는 게 있겠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당연히 원하시겠죠. 또한 부동산 폭락론자, 이분들은 꾸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말씀을 하시겠죠. 또한 주택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왕이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기쁘시겠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을 본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더 기쁘겠죠. 따라서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잭 윌치는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해라. 억지로 변화해야 할 상황이 다가오기 전에 변화해라.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면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도 자기만의 고집을 끝까지 우기다가는 결국 태풍이 분다면 부러지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는 태풍이 불어도 부러지는 법은 없다는 얘기죠. 왜냐고요? 바람에 순응하니까요. 물론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께 무조건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시장의 흐름을 눈여겨보시고요. 부동산 가격을 잘 살펴보시고요. 이처럼 늘상 변화되는 부동산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신다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재테크 지식과 지혜가 날로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에서 본다면 모의 투자라는 게 있죠.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부동산 모의 투자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과 지혜가 증가된다는 얘기고요. 또 여러분들의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겠죠. 지금 요 타이밍에서는 내가 돈이 있다면 움직여야겠다. 그런 타이밍이 다가왔을 때는 이러한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